안녕하세요. 전기 설비 기술 기준 강사 소홍섭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압 특고압 전기 설비의 332 가공 전선로에 대해서부터 좀 공부를 좀 할게요. 공중 위에 이제 떠 있는 전선에 대해서 우리가 고압이나 특고압에 관련된 규정이 어떤 규정이 있는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공 약조로 전선로에 대한 유도 장애 방지예요. 자, 보시게 되면 저압 가공 전선로 또는 특고압 가공 전선로와 기설 가공 약조로 전선로입니다. 자, 기설 가공 약조로 전선로라고 하는 게 뭐예요?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는 어떤 전력선에다가 약전류 통신선을 설치했다는 얘기죠. 자, 그때 병행하는 경우에는 유도 작용에 의거해요. 자, 통신상의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전선과 기설 약조로 전선 간의 이격거리를 얼마 둬야 된다? 2m 이격거리를 둬야 된다. 자, 그러면 어떤 지지물이 이렇게 있고 이 지지물에 이게 전력선입니다. 이 부분이 전력선일 때 기존에 어떤 통신 설비가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이때 이 이격거리를 얼마 둬야 된다? 2m 이상의 이격거리를 둬야 된다. 이 얘기죠. 자, 뒷부분에 이제 우리가 특고압에 대해서 공부하시게 되면 특고압 전로는 60kV를 기준으로 6만 볼트가 되겠죠. 60kV니까 60kV 이하일 때에는 이 약조류 전선 길이 12km마다 2마이크로암페어를 넘지 않으면 유도 장애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고, 6만 볼트, 60kV 초과할 경우에는 약조류 전선 전화선로 길이 40km마다 3마이크로암페어를 넘지 않으면 유도 장애가 생기지 않는 걸로 우리가 간주하자. 이런 부분들도 이제 뒤에 내용이 나올 거니까 같이 한번 묶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시는 게 훨씬 더 편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꼭 기억을 잘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뭐가 나와 있습니까? 그렇죠? 자, 가공 케이블에 대해서 나와 있죠. 가공 케이블은 이미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어요. 저압에서도. 그래서 조과용선에 의거해서 우리가 이제 케이블을 묶는데, 이 조과용선이라고 하는 것은 전력선입니까? 아니요, 전력선이 아니다. 전력선이 아니다. 조과용선은. 그래서 이 조과용선이다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가공 또는 공중에 떠 있는 또 고압이나 특고압의 케이블을 묶는데, 조과용선은 몇 스퀘어짜리? 22 스퀘어짜리의 아연도 강연선을 쓰고요. 자, 조과용선은 접지를 하죠. 접지를 한다. 자, 그다음에 조과용선은 행거에 의해서 우리가 묶는데, 그 행거의 간격은 몇 cm다? 50cm 이하가 돼야 된다. 근데 금속 테이프로, 우리가 금속 테이프로 감을 경우에는 몇 cm? 20cm까지 감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읽어보시게 되면 저압 가공 전선 또는 고압 가공 전선의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시설을 해야 된다. 자, 케이블은 조과용선의 행거로 시설을 해야 된다. 그때 행거의 간격은 몇 cm? 50cm, 0.5m 이하가 돼야 된다. 꼭 체크를 해두세요. 그 다음에 조과용선의 인장 강도 5.93kN 이상의 것 또는 체크합시다. 단면적 22 스퀘어 이상의 아연도 강연선이어야 된다. 자, 조과용선 및 케이블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접지 공사를 해야 된다. 자, 조과용선을 케이블에 접속시켜가지고 금속 테이프를 감는 경우에는 20cm 이하의 간격으로 나선상으로 한다. 20cm 이하의 간격으로 나선상으로 한다. 20cm라고 하는 거 그 부분에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과용선에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암기를 좀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조과용선은 전력선이다? 아니, 전력선이 아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고압 가공 전선의 굵기및 종류예요. 자, 보시게 되면 고압 가공 전선은 인장 강도 8.01kN 이상의 고압 절연 전선, 특고압 절연 전선 또는 체크합시다. 질은 몇 mm예요? 5mm 이상의 경동선. 자, 5mm 이상의 경동선을 쓴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자고요. 고압 가공 전선. 자, 고압 가공 전선. 고압의 가공 전선은 몇 mm짜리? 5mm짜리에 저런 5mm짜리 이상의 경동선을 쓴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우리 미리 개념이 나오면 2.6, 3.2, 4, 5mm짜리 썼었죠. 그래서 이상의 어떤 경동선을 쓴다. 그 다음에 안전율. 여러분들 안전율 기억하시죠? 안전율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안전율은 지지물이 가지고 있는 안전율은 얼마다? 이 지지물이 가지고 있는 안전율은 2 이상이 돼야 된다.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 그래서 이상시 상정 하중에 대한 이상시 상정 하중에 대한 안전율은 1.33이다. 자, 안전율이 떨어져서 지지물의 강도를 보강하기 위해서 내가 지선이라고 하는 걸 설치를 했대요. 지선이 가지고 있는 안전율은 2.5 이상이어야 된다. 자, 그다음에 전선으로는 자, 경동선이라든지 또는 내열통 합금선. 자, 내열통 합금선일 때에는 자, 이렇게 보시자고요. 내열통 합금선일 때에는 안전율이 얼마다? 2.2 이상이어야 된다. 자, 알루미늄 선일 때에는 2.5 이상이어야 된다. 자, 그다음에 목주. 자, 목주일 경우 지지물이 저압이고 고압이고 특고압일 경우에는 1.2, 1.3, 1.5 이상이어야 된다. 자, 여러분들 안전율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안전율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경동선이나 내열통합금선은 2.2, 그 밖의 전선은 2.5. 자, 이해되시겠죠? 안전율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저압 가공전선의 높이요. 우리가 저압이나 고압의 가공전선 높이는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외워두시자고. 철도 횡단할 때는 몇 미터요? 6m 이상이고, 자, 철도궤도 횡단할 때는 6.5, 횡단보도교 위에는 자 3.5m. 근데 저압일 때 절연전선일 경우에는 3m, 고압일 때도 3.5m가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일반 장소, 그 위, 일반 장소라고 하는 게 뭐예요? 도로 위 정도가 되겠죠. 도로 위. 도로 위에는 자 몇 미터? 5m 이상이어야 된다. 높이를 좀 외워주셔야 돼요. 단 저압의 경우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여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우계 조명 등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자 몇 미터까지? 4m까지 감할 수 있다. 자, 이런 부분들. 자, 높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다시 저고압 가공전선의 높이인데 자, 도로를 횡단할 경우에는 6m, 철도궤도 횡단할 때에는 6.5m. 자, 그 다음에 횡단보도교 위에는 3.5m가 되겠죠. 단 저압일 때, 저압에 절연전선 쓸 경우에는 3m까지 감할 수 있더라. 자, 그 외는 5m 정도가 되더라. 자,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왜? 저고압 가공전선이 우리가 높이를 공부했을 때 가장 기준이 되는 게 저고압 가공전선의 높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표를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해 주십사. 자,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압 가공전선로에 가공 지선이 나와 있죠. 자, 고압 가공전선의 가공 지선은 자, 몇 미리짜리의 경동선을 씁니까? 그렇죠? 4mm짜리의 나 경동선을 쓴다라고 하는 것도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자 고압 가공전선로의 가공 지선은 자 몇 mm짜리 4mm 이상의 나 경동선을 쓴다. 꼭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그다음에 이제 고압 가공전선의 병행 설치요. 우리가 어떤 지지물에 전력선과 전력선을 설치했다. 이때 그 이격거리가 얼마가 될 것이냐. 그게 병행 설치가 되겠죠. 그래서 저압 가공전선과 고압 가공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있을 경우에는 자 어떤 규정이 있는지 볼까요? 자, 첫 번째 저압 가공전선을 고압 가공전선의 아래로 하고 별개의 완금유에 설할 때, 자 고압선이 있고 저압선이 있고 통신선이 있는데 동일 지지물에다 설치를 할 때에는 별개의 완금유에다 설치를 해야 되는 거고 항상 어떤 전압이 높은 전압이 상부에다 설치를 해야 되더라. 자 이런 규정들. 그 다음에 저압 가공전선과 고압 가공전선과의 이격거리는 자 몇 cm의 이격거리를 두냐? 50cm 이상의 이격거리를 둔다.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 이런 규정에 따르지 않아도 되더라. 그래서 고압 가공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할 경우, 자 여기에 전선을 케이블을 사용할 경우에는 자 이격거리를 얼마까지 감할 수 있다더라? 30cm까지 감할 수 있다더라. 30cm까지. 그 다음에 저압 가공 인입선을 붕괴하기 위하여 저압 가공전선을 고압용의 완금유에 견고하게 시설할 경우에는 이런 규정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병행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별개의 완금유에다가 전력선과 전력선을 설치를 해야 되는 거고 고압선과 저압선 간의 이격거리는 얼마? 50cm의 이격거리를 둬야 되더라. 근데 그 전선으로 케이블을 쓸 경우에는 이격거리가 얼마입니까? 30cm의 이격거리를 둬야 되더라. 자, 이런 부분들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이게 고압 가공전선 등의 병행 설치에서의 어떤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압 가공전선로의 경관입니다. 자, 경관이다라고 하는 게 뭐였어요? 우리가 저압에서도. 그렇죠.
어떤 지지물과 지지물 사이의 이격거리를 경간이라고 했어요. 경간. 자, 그래서 우리가 목주나 A종일 때, A종의 철주나 철근 콘크리트일 때, 자, 이 부분을 뭐라고 합니까? 이 경관을 우리는 표준경관, 표준경관 또는 이걸 뭐라고 했어요? 최대 경관이라고 했었죠. 최대 경관. 자, 표준 경관이나 최대 경관은 얼마가 된다? 150m가 된다. 자, B종은요 250m가 되는 거고 철탑은 600m가 되더라. 자, 암기가 돼야 되겠죠. 암기. 자, 표준 경관, 최대 경관은 목주나 A종일 때는 150, B종은 250. 자, 그다음에 철탑은 600m가 된다. 자, 이런 부분들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근데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와 있어요. 무슨 내용이냐? 거기에 자, 한번 볼까요? 3번에 보시게 되면 고압가공연설로의 전선에 단면적 22스퀘어 이상의 자, 경동 연선의 것을 다음에 따라 지지물을 수할 때에는 자, 이 규정이 따르지 않을 수 있더라.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 규정이 또 중요한 내용인데 단면적이 원래는 고압일 때 이게 4mm짜리 아까 5mm짜리 전선을 쓴다라고 했었잖아요. 자, 5mm짜리 전선을 쓰다가 이게 굵기가 굵어졌어요. 22스퀘어짜리 전선을 썼대. 22스퀘어짜리 전선을. 그러면 경과는 어떻게 돼야 돼? 늘어나야 되겠죠. 자, 얼마만큼 늘어나냐? 자, 전선의 굵기가 굵어지게 되면 단면적이 늘어나게 되면 경과는 자, 목주나 A종일 때는 300m, 다음에 B종은 500m, 다음에 철탑은요, 자, 600m로 늘어나더라 이거야. 늘어나더라. 자, 그렇죠. 여러분들 표 보시게 되면 그래서 뭐 목주나 A종은 300m, 자, B종은 500m, 철탑은 600m가 되더라. 자, 이 부분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고압일 때 전선은 5mm짜리를 썼는데 이게 22스퀘어짜리 어떤 전선의 굵기가 늘어나게 된다면 경과는 어떻게 되더라? 늘어나더라. 자, 이런 부분들 꼭 기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안공사예요. 보안공사가 뭘까요? 보안공사. 안전을 보강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공사를 보강공사라고 하죠. 그럼 보강공사를 하게 되면 자, 경과는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방금 공부했던 그 표준 경과에 비해서 경과는 줄어들더라 이거야. 그 개념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이걸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자, 표준 경과는 있었죠. 표준 경과. 그 표준 경과 최대 경과는 얼마였어요? 자, 150m이고 B종은 250m이고 그 다음에 철탑은요 600m였는데 자, 안전을 위해서 또 보강공사를 하게 되면 경과는 어떻게 되더라? 줄어들더라. 자, 그 개념만 여러분들이 자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자, 목주의 풍압하중에 대한 안전율은 1.5이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왜? 목주일 때 우리가 안전율은 자, 저압일 때, 고압일 때, 특고압일 때 자, 1.5, 자, 1.2, 1.3, 1.5였어요. 고압입니다. 고압에서 안전을 위한 보강공사를 했기 때문에 안전을 한 단계 업해야 되겠죠. 얼마? 1.5. 그래서 1.5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고압 가공 전선과 건조물과의 접근이에요. 자, 보시게 되면 자, 어떤 건조물이 있고요. 상부 조용자의 이격거리는 얼마입니까? 고압이나 저압이나 2m의 이격거리를 둬야 된다. 자, 이 부분 꼭 기억하세요. 2m의 이격거리를 둬야 되는 거고, 자, 옆쪽이나 아래쪽일 경우에는 얼마의 이격거리를 둬야 되더라? 1.2m의 이격거리를 둬야 되더라. 자, 이 부분만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저압도 그렇고 고압도 그렇고, 자, 상부 어떤 건조물의 위에 있을 때에는 이격거리가 얼마를 둬야 된다? 2m의 이격거리를 둬야 된다는 거. 옆쪽이나 아래쪽일 경우에는 얼마요? 1.2m의 이격거리를 둬야 된다는 거.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이해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저압 2번에 여러분들 보시자고요. 2번에 내용을 보시게 되면 저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과 접근하는 경우에 저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의 아래쪽에 세열될 때에는 자, 저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자, 얼마? 저압은 0.6, 고압은 0.8m. 자, 이 부분도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 볼게요, 이제. 자, 고압 가공전선과 도로 등에 접근하고 교차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에 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지지물이 이렇게 있고,
전선이 있다라고 봤을 때, 자 이때 도로와 접근하고 교차했을 때, 자 요 이격거리가 얼마가 되겠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자 철도 도로 또는 도로 횡단보도교 철도 궤도는 얼마입니까? 저압이나 고압이나 3m의 이격거리를 둬야 되더라.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3m의 이격거리를 둬야 되더라. 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고압 가공전선과 약조류 전선 등에 접근하고 교차해요. 자, 이 내용은 뭘까요?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자, 여기에는 전력선이 지나가고 있어요. 전력선이. 자, 그 다음에 이 밑에는 자 약조류 전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약조류 전선이에요. 통신선 정도가 되겠죠. 자, 이때 이격거리는 자 저압일 때, 자 이게 저압일 때에는 얼마? 0.6m 이격거리를, 자 이 선이 고압일 경우에는 약조류 전선과 이격거리가 얼마입니까? 0.8m 이격거리를 둬야 된다. 근데 전선이 케이블일 경우에 이격거리는 0.3m, 자 여기는 0.4m 이격거리를 둬야 된다. 자, 이 내용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림으로서 접근을 해가면서 여러분들 공부를 해보신다면 그렇게 어려움은 없다. 그래서 자, 접근하고 교차할 때 이격거리였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 볼게요. 그 다음에 안테나와의 접근하고 교차할 경우에요. 고압 가공 전선과 안테나에 접근하고 교차할 때 어떠한 지지물에, 어떠한 건조물에 안테나가 있었을 때, 자 저압 전선이 지나가게 되면 0.6m, 고압은 0.8m. 자 이게 케이블일 경우에는 0.3, 0.4.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어떤 저압은 이격거리가 0.6이고 고압 가공 전선과의 이격거리는 0.8m다. 근데 케이블일 경우에는 어때요? 반대로 뚝 떨어지게 되겠죠. 0.3m, 0.4m.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볼게요. 그 다음 내용을. 자, 고압 가공 전선과 교류 전차선 등에 접근하고 교차할 때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저고압 가공 전선이 지나가고 교류 전차선이 지나가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경감만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쓰시면 되는데, 자, 저압 가공 전선 또는 고압 가공 전선이 교류 전차선 등과 교차하는 경우에, 저압 가공 전선 또는 고압 가공 전선이 교류 전차선 등의 위에 있을 때에는, 자, 저압 가공 전선에는 케이블을 사용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를 단면적 35스퀘어 이상인 아연도 강연선으로서, 자 인장강도 19.61kN 이상의 것으로 자 조과를 해야 되는 거고, 자 고압 가공 전선은 자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인장강도 14.51kN 이상의 것을 쓰고, 자 단면적 38스퀘어 이상의 경동연선을 써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고압 가공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이를 단면적 38스퀘어 이상의 아연도 강연선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에다가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두시고, 그때 자 목주에 대한 어떤 풍압 파종에 대한 어떤 안전율은 얼마가 된다? 2가 돼야 된다. 교류 전차선입니다. 교류 전차선을 쓸 때요. 그 다음에 가공 전선의 어떤 경과는 목주나 A종, 자 CP주나 또는 철주일 때에는 경과는 60m 이하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비종, 자 비종 철근 콘크리트주는 120m 이하라고 하는 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는 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 내용을 또 볼게요. 고압 가공 전선 등과 저압 가공 전선 등에 접근하고 교차할 때요. 자, 이게 뭐냐면 위에 고압 가공 전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고압 가공 전선이. 그때 저압 가공 전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대. 이거는 고압이고, 자, 이 부분은 저압이에요. 저압이에요. 이때 자, 이 이격거리는 얼마가 되겠냐 이거야. 이때 0.8m. 근데 케이블일 경우에는 0.4m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저압 가공 전선 등의 어떤 지지물이에요. 어떤 지지물과의 고압도 0.6m, 0.6m, 0.3m가 돼야 되더라. 자, 저압 가공 전선 등의 지지물과 0.6m입니다. 그죠? 네, 가공 전선과 이격거리는 0.8m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부분. 자, 그 다음 내용을 또 볼게요. 자, 고압 가공 전선 상호간에 접근하고 교차해요. 자, 말 그대로 자, 고압 가공 전선이 있고, 고압이 여기도 고압 가공 전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그다음에 자, 이때 그러면 이격거리는 얼마냐? 0.8m의 이격거리를 두는 거고, 케이블 때는
0.4m 이격거리를 두더라. 근데 지지물과 이격거리는 어떻습니까? 0.6m 이격거리를 둬야 되겠죠. 그다음에 케이블은 0.3m 이격거리를 둔다. 자, 이런 부분들 꼭 체크를 해두시고 잘 알아두시고요. 자, 그다음 이제 고압 가공 전선과 다른 시설물과의 접근하고 교차해요. 그래서 어떤 조형물의 상부 조형제 위에 있을 때에는 2m, 그 다음에 옆쪽이나 아래쪽일 때에는 0.8m 이격거리를 둔다라고 하는 부분들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격거리에 대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이격거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가지입니다. 시가지. 자, 시가지 등에서의 특고와 가공연설로의 시설이에요. 자, 이 시가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에서도 굉장히 잘 나오는 편이고,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특고와 가공연설로는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 또는 전선로를 다음과 같이 시설하는 경우에는 시가지 밖에 인가가 밀집한 지역에 시설할 수 있다. 그래서 사용 전압이 얼마입니까? 자, 170kV, 자, 17만 볼트 이하인 경우에 자, 이하인 전선이 자, 시가지에 건설할 경우에는 자, 어떤 규정이 있냐라고 봤더니 쭉 한번 보시자고요. 50% 충격 섬납값이 그 전선에 근접한 다른 부분을 지지하는 애자의 값의 110% 정도가 돼야 되는 거고, 아크혼을 붙인 자, 아크혼이라고 하는 거 뭐야? 애자를 보호하기, 애자를 어떤 섬납으로서 보호하기 위한 게 지금 아크혼이죠. 아크혼을 붙인 현수애자, 장관애자 또는 라인포스트 애자를 사용해야 되는 거고, 1년 이상의 현수애자, 장관애자를 사용해야 된다. 자, 그때 자, 지지물 경관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경관은 우리가 자, A종이나 A종일 때는 어떻어요? 그죠? 150m였고, 그다음 B종일 때는 250m. 그 다음에 철탑은 600m였는데 시가지, 자, 이 시가지에서의 어떤 지지물의 높이는 A종은 75m가 되는 거고 B종은 150m가 됩니다. 철탑은요 400m가 돼야 된다. 근데 어떤 건 사용할 수 없더라, 지지물로서. 자, 목주는 사용을 할 수가 없다더라. 자, 이런 부분들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어떤 자, 철탑이 이렇게 있을 때, 자, 여기에 전선이 이렇게 있고 전선이 있고 전선이 있어요. 자, 전선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때 이 수평 거리가 자, 몇 미터 미만일 때 4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자, 어떻더라? 250m가 되더라, 경관이. 그래서 이 경관 꼭 기억하세요. 표준 경관은 150, 250, 600인데 시가지에서의 설치할 때 170kV, 그러니까 17만 볼트 이하인 선로에서는 목주는 사용할 수 없고요. 지지물로는 A종은 75, B종은 150, 그다음 철탑은 400m더라. 근데 이 이격거리가 4m 미만일 경우에는 철탑이 몇 미터까지? 250m까지 감할 수 있다더라. 자, 이런 부분들 기억을 꼭 해주세요. 자, 목주는 사용 불가더라. 자, 그 다음에 전선의 단면적은요. 자, 100kV 미만일 때는 55스퀘어 이상. 자, 100kV 미만일 때는 55스퀘어 이상의 경동연선. 자, 100kV 이상일 때에는 자, 150 스퀘어 이상의 경동연선이다. 어디까지? 170 이하니까. 그럼 여기는 154가 될 것이고, 자, 여기는 22,900 정도가 되겠죠. 또는 66kV 정도가 되겠지. 그래서 55, 150이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높이입니다. 일반적으로 시가지의 특고와 가공전선의 높이는 10m야. 35kV 이하일 때는 10m의 높이에 설치를 하는 거고, 절연전선일 경우에는 자, 높이가 8m야 돼야 되더라. 근데 35kV를 초과할 경우에는 자, 10m 플러스 단수 곱하기 0.12 또는 절연전선일 때에는 8m 플러스 단수 곱하기 0.12.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게 15만 4천 볼트예요. 15만 4천 볼트. 그때 높이는 자, 절연전선이 아니라고 했을 때 그러면 10m 플러스 단수 곱하기 0.12이니 자, 단수를 계산해 보게 되면 15.4 마이너스의 3.5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3.5를 빼게 되면 얼마입니까? 자, 11.9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건 12단이 될 겁니다. 12단. 그렇죠? 그럼 10m 플러스 여기는 12단 곱하기 0.12가 되는 거니까 계산해 보시게 되면 높이가 나오겠죠. 그렇죠? 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한다는 거. 높이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저압 가공전선의 높이
고압 가공전선의 높이, 그 다음에 시가지에서의 특고압 가공전선의 높이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일반적인 높이는 지금 35kV를 기준으로 한 거죠. 35kV 이하일 때는 10m, 전선이 절연전선일 경우에는 8m. 자, 35kV를 초과했어. 10m 플러스 단수 곱하기 0.12 또는 절연전선일 경우에는 8m 플러스 단수 곱하기 0.12로 계산을 해야 된다. 자, 이런 부분들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자, 바번 있죠? 바. 자, 사용전압이 100kV를 초과했어요. 사용전압이 자 100kV를 10만 볼트를 초과할 경우에 특고압 가공전선에 자 지락이나 단락 사고가 발생이 되게 되면 자 몇 초 이내에 1초 이내에 자동 차단 장치 자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해야 된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시가지에서의 특고압 가공전선로에 대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시가지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느 정도 정리가 되시고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정리를 잘 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내용을 볼게요. 자, 170kV를 초과하는 전선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유도장애 방지에 대해서 나와 있죠. 자, 특고압 가공 전선로는 기설 가공 전하선로에 대하여 상시 정전 유도 작용에 의한 통신상의 장애가 없도록 시설해야 된다.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 시작하자마자 유도 장애에 대해서 나왔는데, 자 지지물이 있고, 자 전력선이 있습니다. 자 통신선이 있어요. 일반적인 이격거리 얼마 두자? 2m 이상의 이격거리를 두자. 자 그 다음에 여기 자 6만 볼트 이하일 때, 6만 볼트 이하일 경우에는 이 전하선로 길이 12km를 기준으로 2 마이크로 암페어를 넘지 않으면 유도 장애가 생기지 않는 걸로 보는 거고, 자 6만 볼트를 자 초과할 경우에는 약전류 전선이 얼마? 40km를 기준으로 3 마이크로 암페어가 되겠죠. 3 마이크로 암페어 어떤 유도 전류가 3 마이크로 암페어를 넘지 않으면 유도 장애가 생기지 않는 걸로 보자. 이해되시겠습니까? 그 내용이 지금 333.2가 되겠죠. 자, 이 부분 같이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계셔야 돼요. 자,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 내용을 좀 볼게요. 그 다음 내용을. 자, 그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특고압 가공 케이블의 시설입니다. 특고압 가공 케이블의 시설에서 혹시 기억나십니까? 조과용선. 조과용선은 22스퀘어짜리 아연도 강연선을 쓰고요. 조과용선은 접지 공사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행거의 간격은 50cm. 자, 금속 테이프로 감을 경우에는 20cm의 간격으로서 우리가 감는다. 기억나시죠? 자, 그 부분에 관련된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다. 자, 그 다음에 특고압 가공전선의 굵기 및 종류입니다. 자, 특고압 가공전선은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인장강도 8.71kN 이상의 연선 또는 단면적 22스퀘어 이상의 경동연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특고압 가공전선은 22스퀘어짜리의 자 경동연선을 쓴다라고 하는 거 체크를 해두시고 꼭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특고압 가공전선과 지지물과 이격거리예요. 자, 이 부분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 부분이에요. 지지물이 이렇게 있고요. 지지물이 있고 왕금이 이렇게 있겠죠. 제가 측면에서 본 거야. 측면에서. 그다음에 애자가 자 이렇게 있다라고 봅시다. 애자가. 그럼 전선이 이렇게 해서 있을 때 이 전선을 자 이렇게 설치를 했을 때 자 이 지지물과 자 이 전선 간의 이격거리 이 얘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 229일 때 자 25kV 이상 35kV 미만일 때는 자 얼마예요? 자 요기 되겠죠. 229는 15kV 이상 25kV 미만일 때는 자 20cm. 자 66일 때 60kV 이상 70kV 미만일 때는 40cm. 자 154가 되겠죠. 154,000. 자 130kV 이상 160kV 미만일 때는 자 여기는 90cm. 그죠? 3, 4, 5일 때에는 얼마? 160cm.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229일 때에는 자 20cm의 이격거리를 두는 거고, 자 66kV일 때에는 40cm의 이격거리를, 자 그 다음에 154,000일 때에는 90cm의 어떤 이격거리를, 그죠? 자 그 다음에 345,000일 때에는요
160cm의 이격거리를 투자. 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놓으시면 되겠죠. 자, 이런 부분들. 자, 그 다음 내용을 또 볼게요. 그 다음 내용을. 자, 그 다음 내용. 자, 특구와 가공전선의 높이입니다. 자, 특구와 가공전선의 높이는요. 자, 어때요? 35kV 이하일 때에는, 자, 일반 장소일 때는 5m, 도로횡단 6m, 철도궤도는 6.5m, 횡단보도교는 4m예요. 자, 그 다음에 160kV 이하일 때는 일반 장소 6m, 도로 6m, 철도궤도 6.5m, 횡단보도교 5m입니다. 자, 근데 이게 산지, 자, 산 속에 있을 때 사람이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장소일 때는 기준이 몇 미터입니까? 160kV 이하일 때는 5m가 돼야 되더라. 근데 160kV를 초과할 때는 그 기준 높이에, 자, 그 기준 높이에 얼마가 돼야 된다? 단수 곱하기 0.12m가 돼야 된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해보시자고요. 산지는 우리가 5m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준적으로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고, 보면 저고압 가공전선의 높이 있죠. 그 부분과 여러분들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도로를 횡단할 때는 6m, 그다음에 뭐 철도궤도 횡단할 때는 6.5m, 횡단보도교 위에는 3.5m인데 여기는 어때요? 4m라고 보시면 되겠죠. 4m. 그래서 4m, 5m 이 정도만 여러분들 바뀌었으니까 이것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차이점에 대해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산지는 기준이 몇 미터다? 5m가 된다라고 하는 거. 꼭 이 부분들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해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구와 가공전선로의 목주의 시설인데, 자, 안전율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아까 안전율 할 때. 그래서 목주의 지지물은 저압일 때는 1.2, 고압일 때는 1.3, 특고압일 때는 1.5의 안전율 값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말구라고 하는 게 뭐야? 지지물의 끝부분은 자, 몇 cm 이상이어야 된다? 말구의 지름은 12cm 이상이어야 된다. 0.1m 이상이어야 된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구와 가공전선로의 철쭉, 철근 콘크리트주, 철탑의 종류인데, 우리가 흔히 어떤 사용 목적에 따른 표준 철탑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 첫 번째 어떤 철탑이 있다? 직선형 철탑이 있다. 이 직선형 철탑은 전선로의 직선 부분에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3도 이하의 어떤 3도 이하의 자, 직선형 부분에, 자, 직선 부분에 쓰이는 게 직선형 철탑이다. 그래서 우리 직선형 철탑을 뭐라고 합니까? 이걸 A형 철탑이다라고 많이 해요. A형 철탑. 자, 그 다음에 각도형 철탑이 있습니다. 각도형 철탑. 각도형은 수평각도 3도를 초과한 부분이 이제 각도형이 되겠죠. 그래서 자, 3도를 초과해서 20도 이하일 때는 B형 철탑. 자, 30도 이하가 되게 되면 C형 철탑.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인류형 철탑이 있어요. 인류형. 자, 인류형 철탑이라고 하는 것은 가섭선을 인류하는 곳. 그러니까 어떤 전선에 이도를 주기 위해서 전선을 지금 조작하는 곳. 발전소나 변전소의 인입구나 인출구 쪽에 이제 존재하는 게 인류형 철탑이 되겠죠. 그래서 그 인류형 철탑 우리는 뭐라고 해요? 이걸 D형 철탑이다라고 해요. D형 철탑. 자, 그 다음에 내장형 철탑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내장형. 자, 내장형 철탑이라고 하는 것은 뭐 지지물의 양쪽에 경관의 차가 자, 큰 곳에 사용되는 것을 우리는 내장형 또는 이걸 이형 철탑이라고 하더라. 이형 철탑.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또 직선형 철탑 10기 이하마다 우리가 한 기에 어떤 내장형 철탑, 이형 철탑을 쓰더라. 그다음 보강형이라고 하는 것은 자, 전선로의 직선 부분에 그 보강을 하기 위해서 쓰는 게 보강형 철탑이다. 그래서 이런 철탑에 대한 종류 꼭 알고 계십시오.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자, 이 내장형 철탑이 제일 많이 나오더라 이거야. 내장형 철탑. 이걸 우리 뭐라고요? 이형 철탑이라고 하더라 이거지. 이형 철탑. 그다음에 상시 상정 하중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다음에 333.16에 대해서 자, 특구와 가공전선로의 자, 내장형의 지지물에 대해서는 이번에 자, 10기 이하마다 장력에 견디는 형태의 철쭉 또는 철근 콘크리트주 1기를 꼭 시설해야 된다더라.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거기에 333.17을 보시게 되면 자, 특고압 가공전선과 자, 저고압 가공전선의 병행 설치인데 자, 사용 전압이 3.5kV 이하일 때 자, 이하일 때는 자, 특고압 가공전선은 저압 또는 고압 가공전선 위에 시설하고 별개의 완금유에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아까 병행 설치하는 거 기억나시죠? 고저압선은 50cm의 이격거리를 둬야 되는 거고, 자, 만약에 전선이 케이블일 경우에는 30cm 이상의 이격거리를 둬야 된다. 자,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특고압 가공전선은 자, 가공전선은 케이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 얼마짜리 쓰더라? 50스퀘어 이상의 경동 연선을 쓴다라고 하는 거. 아까 고압선은 22스퀘어짜리의 경동 연선을 썼고, 자, 특고압은요 50스퀘어 이상의 자, 경동 연선을 쓴다라고 하는 부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셔도 충분히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 자 333점에 이 일을 좀 볼게요. 333점에 이 하나. 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지지물로는 목주나 A종의 자, 철주 또는 철근 콘크리트주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B종이 있었죠. 자, B종도 철주나 자, 철근 콘크리트주가 있죠. 그다음에 철탑이 있습니다. 철탑이. 이때 자, 표준경관이 얼마였어요? 자, 150m였었고 여기는 250m고요. 자, 여기는 600m였어요. 그런데 자, 전선의 굵기가 굵어졌습니다. 고압일 때 고압은 5mm짜리를 썼던 걸 얼마짜리 썼어요? 22스퀘어짜리의 전선을 썼었고, 자, 특고압은 자, 특고압이에요. 특고압일 때는 원래는 22스퀘어짜리였는데 지금 50스퀘어짜리의 전선을 썼어요. 전선의 굵기가 굵어진 거잖아. 그러면 이 경관이 어떻게 돼요? 늘어나겠죠. 얼마로? 여기는 300m, 여기는 500m, 철탑은 600m가 되더라 이거야.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경관. 자, 전선의 굵기가 굵어지게 되면 경관은 늘어나더라 이거지. 자, 그 개념만. 그래서 얼마? 2배씩. 300, 500, 철탑은 똑같이 600m가 되겠죠. 자,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놓으시면 충분히 여러분들 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 반복이에요. 자꾸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 이 부분은 어디에 관련된 내용인지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이번 시간에 3장의 고압, 특고압 전기 설비에 대한 출제 예상 문제 풀이 시간인데 한번 어떤 문제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내용 정리를 어느 정도 했는지 그걸 가지고 문제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또 푸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57번입니다. 자, 저압 또는 고압 가공 전선로와 기설 가공 약전류 전선로에 병행할 때 유도 작용에 의한 통신상의 장애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양자 이격거리를 얼마로 해야 됩니까? 라고 했어요. 자, 얼마로 해야 될까요? 자, 57번이에요. 57번에 우리가 이런 내용이 있었죠. 자, 여기에 지지물이 이렇게 있어요. 전력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자, 여기에 약전류 전선이 지나갑니다. 이때, 자, 이건 전력선이고요. 자, 이건 기설 약전류 전선이에요. 약전류 전선. 자, 이때 이격거리는 얼마로 둔다? 아, 이격거리는 2m 이격거리를 둔다.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이게 만약에 특고압일 때 6만 볼트 이하이면 자, 전화선로 길이 12km를 기준으로 2마이크로암페어를 넘지 않으면 유도장애가 생기지 않는다. 자, 6만 볼트를 넘어섰어요. 6만 볼트를 넘어서게 되면 자, 40km를 자, 전화선로 길로 40km를 기준으로 3마이크로암페어를 넘지 않으면 유도장애가 생기지 않는다. 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은 지금 기억나십니까? 자, 이런 부분에 관련된 내용이 57번 내용입니다. 자, 답은 2번이 되겠죠. 뒤에 가게 되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이제 나와 있을 거예요. 자, 같이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유도장애에 대한 방지에 대한 어떤 이격거리. 자, 그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59번이에요. 10경관의 고압 가공 전선으로 케이블을 사용할 때 이용되는 조과용선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 우리가 조과용선이라고 하는 것은 전력선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자, 조과용선은 22스퀘어에 아연도 강연선을 쓰고요. 조과용선은 접지를 하겠죠. 그 다음에 조과용선은 케이블을 행거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감는데 그 행거의 간격은 몇 cm다? 50cm다. 그 다음에 금속 테이프로 감을 경우에는 20cm의 어떤 이격거리를 두더라. 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조가용선은 22스퀘어짜리 아연도 철원선을 쓰고 접지공사를 시행한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쉽게 또 찾을 수 있는 문제였고요. 자, 61번 문제예요. 자, 고압가공전선이 경동선 또는 내열 동합금선인 경우에 안전율은 얼마요? 안전율 2.2가 돼야 되더라. 알루미늄선 얼마입니까? 2.5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자 1번이 된다. 1번이. 자,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63번 문제입니다. 자, 시가지에 도로에 300V 이하의 저압 가공전선로를 도로에 따라 시설할 경우에 지표상의 최저 높이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자, 시가지에 저압 가공전선을 따라 시설한대요. 그러면 우리가 자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얼마예요? 6m의 높이에 설치를 하는 거고, 자 철도, 자 궤도 횡단 시에는 6.5m의 높이를 시설하죠. 자, 그 다음에 횡단보도교 위에요. 횡단보도교. 자, 횡단보도교 위에는 자 높이가 몇 미터예요? 3.5m의 높이 시설하더라. 자, 그 다음에 그 외는 몇 미터입니까? 5m의 높이. 이게 그 외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도로를 따라서 설치를 할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답이 몇 번이에요? 2번이 되더라 이거야. 여러분들이 이 기준, 자 저고압 가공전선의 높이는 자, 기준이 되는 높이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된다? 그렇지. 2번이 된다. 2번이. 자, 다음 문제를 볼게요. 65번입니다. 자, 110V 가공전선이에요. 저압이네요. 철도를 횡단할 경우 레일 면상의 높이는 얼마다? 6.5m가 돼야 된다. 4번이 되겠죠. 자, 66번. 고저압 가공전선이 도로를 횡단할 때 지표상의 높이는 최저 얼마가 되겠습니까? 도로를 횡단할 때니까 키워드는 도로를 횡단할 때죠. 답은 자, 6m. 3번이 되겠죠. 자, 67번이에요. 자, 고압 가공전선을 사용하는 가공기선으로 나 경동선을 사용할 경우 굵기는 몇 미리가 돼야 되겠습니까? 2.6, 3.2, 4, 5 아닌 거 지켜보게 되면 자, 3.5는 답이 아닐 것 같고, 그죠? 3.2도 답이 아니겠죠. 이건 저압이니까. 뭐 4mm냐 5mm냐? 자, 고압이니까 4mm 정도가 되겠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시겠죠? 자, 이런 문제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를 또 볼게요. 다음 문제를. 자, 67번 풀어봤고요. 70번 문제예요. 자, 동일 목재에 고조압을 병행할 때, 자, 병행 설치할 때 전선 간의 이격거리는 몇 cm 이상이 돼야 됩니까? 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자, 흔히 과거기에서 이걸 병가라고 했었죠. 동일 지지물에 자, 전력선과 자, 다른 또 별개의 완금률을 설치해서 전력선을 설치할 수 있더라 이거예요. 뭐 항상 상부에는 높은 전압이, 자, 여기는 고압이, 자, 하부에는 자, 낮은 전압이. 이때 이격거리가 얼마더라? 자, 요 이격거리가 얼마입니까? 50cm의 이격거리를 둬야 된다. 그래서 답은 50cm, 0.5m 이격거리를 둬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자, 나중에 뒤에서 또 공부를 하겠지만 자, 몇 종?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해서 우리가 또 시설을 하더라. 자, 이런 규정들도 있습니다. 자,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75번 문제예요. 자, 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서 비정철조 또는 비정철근 콘크리트주를 시설하는 경우에 최대 경관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경관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네요. 그럼 경관은요, 우리가 자, 표준 경관. 자, 최대 경관이 있는 거죠. 최대 경관. 자, 표준 경관, 최대 경관은 지지물이 자, 목조일 때 또는 A종의 자, 철주나 철근 콘크리트주 CP주일 때, 자, B종이 있습니다. 자, B종의 철주나 자, CP주가 됐을 때, 그 다음에 자, 철탑이 있었을 때, 자, 그때 표준 경관이 얼마예요? 자, 150m이고, 자, B종은요 250m가 될 것이고, 철탑은요 600m가 되더라 이거야. 그럼 B종이니까 얼마가 돼요? 250m의 경관을 둬야 되더라.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이런 문제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표준 경관에 여러분들이 암기를 좀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7번. 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 A종 철근 콘크리트주를 시설하고, 자, 전선으로 단면적 22스퀘어 경동전선을 사용하였다면, 야, 경관은 몇 미터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자, 답이 몇 번이에요? 답이, 자, 고압 가공전선로입니다. 자, A종이에요. A종. 자, 단면적을 어떻게 했어요? 자, 원래는 4mm짜리인데 단면적을 늘렸어요. 단면적을 늘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경관이라고 하는 것은 늘어나야 되겠죠. 자, 여기 여러분들 여기서 정리를 한번 더 해보시자고요. 우리가 고압에서
4mm짜리를 22 스퀘어짜리의 전선으로. 자, 나중에 이제 공부하시게 될 건데 특고합이에요. 22 스퀘어짜리의 전선을 55 스퀘어짜리로 전선의 굵기를 굵게 했어요. 그럼 경과는 더 늘어나야 되겠죠. 얼마만큼 늘어납니까? 여기는 300m, 여기는 500m, 여기는 600m가 되더라 이거야. 그럼 A종이니까 얼마야 돼요? 300m가 되니까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이런 부분들 경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확실히 정리를 잘 해주시길 바래요. 자, 79번입니다. 자, 고압 보항공사 시에 목주의 포압 하중에 대한 안전율은 얼마나 되냐? 자, 목주입니다. 자, 이 목주가 가지고 있는 안전율이 있어요. 이게 저압이냐, 고압이냐, 특고압이냐. 안전율이 얼마냐면 1.2, 1.3, 1.5가 됩니다. 자, 고압인데 보항공사를 했어요. 자, 원래 고압의 안전율은 1.3입니다. 1.3인데 자, 안전을 더 보강하기 위한 보항공사를 했어요. 그러면 한 단계 업이 돼야 될 거란 얘기야. 그래서 안전율이 얼마를 뜹니까? 1.5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된다. 보항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해되시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80번이에요. 자, 고압 보항공사에 의해 실하는 A종 철근 콘크리트줄을 지짐으로 사용하는 고압 가공 전선을 경관. 자, 표준 경관을 내가 지금 외웠어. 보항공사를 했어요. 안전을 위해서 또 보강공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 경관은 어떻게 된다고요? 줄어들더라 이거야. 자, A종이니까 150m보다 더 줄어들겠죠. 답은 1번이 되겠죠. 100m. 이해되시겠죠? 안전을 위해서 또 보강공사를 했기 때문에 경관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냐? 줄어들더라 이겁니다. 표준 경관에 대해서.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된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보시자고요. 82번. 자,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다 정리를 좀 하고 지우도록 할게요. 자, 보시자고요. 고압 가공 전선이 인가 옆쪽의 조용제에 접근할 때 전선과 조용제의 이격거리는 얼마가 돼야 되냐라고 했어요. 자, 얼마가 돼야 될까요? 1.2m가 돼야 되겠죠. 자, 일반적으로 여기에 조용제가 이렇게 있고요. 건조물이 이렇게 있고 이 위에 고압 가공 전선이 지나갑니다. 일반적으로 위쪽이 지나갈 때는 얼마? 2m 이격거리를 뒀었고 옆쪽이나 아래쪽이 지나갈 때는 얼마 이격거리를 뒀어요? 1.2m 이격거리를 뒀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그림 기억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84번 문제예요. 자, 고압 가공 전선과 상부 조용제의 옆쪽 이격거리는 얼마가 돼야 되겠습니까? 라고 있어요. 자, 고압 가공 전선과 건조물은 상부 조용제와의 옆쪽 이격거리는 얼마가 되냐? 얼마가 될까요? 방금 한 거니까 1.2m가 돼야 되겠죠. 자, 어떤 상부 조용제와의 위쪽은요, 얼마가 돼요? 2m 이격거리를 둬야 되겠죠. 자, 이런 부분 꼭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85번입니다. 저압 가공 전선을 가공 전화선에 접근하여 설하는 경우 수평 이격거리의 최소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 최소값이. 자, 가공 전선으로는 저압 절연 전선을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일반적인 경우는 지금 저압 가공 전선. 자, 저압 가공 전선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저압 가공 전선이 지나가고 여기에 약절유 전선이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자, 이게 저압이고 이게 지금 전화선입니다. 전화선. 전화선이면 이격거리가 얼마를 둬야 되냐? 이 이격거리가 0.6m의 이격거리를 두면 되겠죠. 만약에 이게 고압이야. 고압이고 전화선이라면 이 이격거리가 얼마야? 0.8m 이격거리를 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부분들. 그래서 답은 2번이 된다. 자, 86번입니다. 고압 절연 전선을 사용한 고압 가공 전선이 가공 약절유 전선과 접근하는 경우에 고압 가공 전선과 가공 약절유 전선과 이격거리 얼마예요? 0.8m, 80cm가 되겠죠. 답은 2번이 된다. 이해되시겠죠? 그림으로써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는 게 가장 빠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88번 문제예요. 자, 고압 절연 전선을 사용한 6600V 배전선에 안테나와 접근 상태로 설정된 경우에 그 이격거리는 얼마가 돼야 되냐? 자,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떤 건조물이 있고요. 건조물이 있고 여기에 안테나가 이렇게 있대요. 자, 그 위에 전선이 지나가는데 이게 저압 전선이면 이 이격거리가 0.6m. 자, 이게 고압이면 이 이격거리가 0.8m. 자, 고압 절연 전선이니까 80cm 이격거리 돼야 된다는 얘기죠. 0.8m. 답은 2번이 되겠죠. 답은 2번이 된다. 88번은. 자, 이렇게 해서 그림으로서 또 기억을 해주시면 쉽다.
자, 91번. 자, 고압 가공전선과 저압 가공전선이 교차할 때 이격거리는 최소 몇 미터 이상을 둬야 됩니까? 라고 했어요. 자, 일반적인 경우는 자, 이 얘기예요. 자, 이게 지금 저압이고 자, 이렇게 전선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게 저압입니다. 이때는 이격거리가 얼마예요? 자, 0.6m의 이격거리를 둬야 돼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고압인데 여기에 고압 전선이 지나간대요. 그럼 이 이격거리도 얼마입니까? 이것도 0.8m의 이격거리를 둬야 돼요. 자, 근데 이게 저압 전선이 지나가더라 이거야. 저압 전선이. 자, 그러면 이때 이격거리도 얼마? 0.8m 이격거리를 둬야 된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답은 2번이 된다. 고압 전선이면 80cm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압이면요. 자, 그 다음 92번 문제예요. 자, 6600V의 가공 배전 선로와 식물과의 이격거리에 대해서 이제 나왔습니다. 식물과의 이격거리는 어때요? 저고압. 우리 저압 때도 공부를 했지만 저고압 가공 전선은 식물과의 이격거리가 어떻더라? 상시 불고 있는 바람에만 접촉되지 않으면 된다더라. 그래서 답은 자, 4번이 되겠습니다. 자, 93번 문제예요. 자, 고압 가공 전선과 가공 약재로 전선을 공용 설치할 경우에 자, 최소 이격거리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최소 이격거리가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75cm. 아니, 1.5m가 되겠죠. 이게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공가라고 하는 건데, 자, 이게 전력선이죠. 이게 전력선이고, 이게 가공 약전류 전선이에요. 가공 약전류. 자, 이때, 자, 이게 저압일 경우에는, 자, 얼마? 75cm 이격을 두고, 이게 고압일 경우에는 1.5m 이격거리를 둡니다. 자, 이게 특고압일 경우에는 이격거리가 얼마예요? 2m 이격거리를 두더라 이거. 자, 이런 부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고압 가공 전선이니까 얼마? 1.5m. 저압이면 75. 자, 75cm. 그다음에 특고압일 때는 2m 이격거리를 두더라 이거죠. 자, 이런 부분들 정리를 잘 하시면 돼요. 잘 하시면 이해되시겠죠? 자, 그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다음 문제를 96번입니다. 자, 시가지설하는 철탑의 사용 특과 가공 전선의 전선이 수평 배치이고 또한 전선 상호 간의 간격이 4m 미만이면 자, 전선의 경과는 얼마로 해야 됩니까?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표준 경관이 있었어요. 표준 경관. 표준 경관이 있었고 이게 목주나 또는 A종의 자, 철주나 자, CP주다 또는 자, B종이다. B종의 철주나 자, CP주다 또는 자, 철탑이 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일반적인 지금 경과는 얼마예요? 이게 150m, 얘가 250m, 그다음에 얘가 600m였어요. 600m. 근데 이번에는 시가지죠. 자, 시가지에서의 자, 특고압 가공 자, 전선로예요. 이때 자, 뭐는 사용할 수 없다. 자, 목주나 자, 목주는 자, 사용할 수는 없는데 목주로는 사용할 수 없고 목주는 사용이 불가하고 자, 경관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더라 이거예요. 이건 75m. 자, B종은요 150m. 그다음에 철탑은요 400m. 자, 이렇게 줄어들어요. 근데 자, 이 전선과 전선 상호 간격이 이게 4m 미만이면 이게 얼마로 줄어드냐? 250m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답은 250m예요. 답은 4번이 돼야 됩니다. 시가지에서의 어떤 특과 가공 전선로에 관련된 문제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셔야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96번은 자, 답이 몇 번이다? 4번이다. 4번. 자, 그다음 98번이에요. 시가지에서라는 154kV 가공 전선로의 전로의 지락 또는 단락이 생긴 경우 자, 몇 초 안에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됩니까? 라고 했어요. 자, 몇 초예요? 100kV를 초과할 경우에는 1초 이내에 자, 자동 차단 장치가 동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었죠. 그래서 154kV니까 100kV 초과했어. 그러니까 지락 또는 단락이 생겼을 경우에 몇 초 이내? 1초 이내에 자동 차단 장치가 동작을 해야 된다. 자,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100번입니다. 자, 시가지에서라는 자, 69,000V 가공 송전선로의 경동전선의 최소 굵기는 얼마가 돼야 되냐? 우리가 100kV를 기준으로 100kV 이하할 때는 5, 100kV를 초과할 때는 얼마 돼요? 150스퀘어짜리를 쓰더라. 100kV니까 얼마가 돼요? 100kV 이하가 되는 거니까
55스퀘어짜리 전선의 굵기를 쓴다라고 보면 되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이 102번 문제를 볼게요. 사용전압이 15만 4천 볼트의 특과 가공 전선을 시가지에 쓰라는 경우에 케이블인 경우를 제외하고 전선의 지표상의 높이는 얼마가 돼야 됩니까? 라고 했어요. 우리 전선의 높이 어떻게 돼요? 35kV, 시가지에서는 35kV를 기준으로서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높이는 자 35kV 이하일 때 높이는 10m다. 근데 전선이 절연 전선일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한다? 8m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자, 이게 35kV를 자, 초과하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10m 플러스 단수 곱하기 0.12로 계산을 했었죠. 그러니까 자, 10m 초과 35kV 초과했으니까 자, 10m 자,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고요. 왜? 또 절연 전선이 아니니까요. 15만 4천입니다. 그럼 15.4에다가 마이너스에 3.5가 되면 되겠죠. 거기에 얼마? 3.5니까 이게 9가 될 것이고 11.9 그러면 12가 되겠죠. 12 곱하기 0.12 왜? 소수점이 발생이 되면 절상을 시켜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기를 눌러보게 되면 얼마나 나와요? 11.44m가 나오더라. 그래서 답은 4번이 된다더라. 자, 높이 시가지에서의 특과 가공전선로의 높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된다. 4번이. 자, 그 다음 문제를 볼게요. 22,900V의 시가지에서라는 경우에 지표상의 높이는 자, 전선은요. 나 경동선을 사용한다라고 했어요. 35kV 이하니까 얼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10m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된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 시가지의 특과 가공전선로에 관련된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104번 문제를 볼게요. 사용전압이 6만 볼트를 넘는 특과 가공전선로에서 상시 유도는 자, 전화선로 길이 40km마다 얼마? 3마이크로암페어를 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 규정이 있었죠. 아까 우리가 자, 지지물이 있었고 자, 전력선이 있었고 이건 전력선이고 자, 이건 약들을 전선인데 이때 이격거리 얼마 두더라? 2m의 이격거리를 뒀었고 자, 6만 볼트. 자, 6만 볼트를 넘어서게 될 때 자, 6만 볼트 이하일 때 그렇죠? 전화선로 길이 12km, 전화선로 길이 40km를 기준으로 3마이크로암페어를 넘지 않으면 유도장애가 생기지 않은 걸로 봤고 여기서는 2마이크로암페어를 넘지 않으면 유도장애가 생기지 않은 걸로 본 거죠. 그래서 답은 자, 몇 번이 될까요? 3번이 되더라 이거야. 3번. 40km니까 자, 전화선로 길이 40km니까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된다. 자, 105번입니다. 사용전압이 60kV 이하의 특과 가공전선로의 전화선로 길이 12km마다의 유도 전류는 자, 몇 마이크로암페어를 넘지 않도록 해야 됩니까? 아, 이게 몇 마이크로암페어야? 12km니까 자, 얼마나 돼요? 2 마이크로암페어를 넘지 않으면 유도 장애가 생기지 않는 걸로 봤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고압 가공 전선로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자, 어느 정도 여러분들 정리가 좀 되시는 것 같아요. 자,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들 이제 다음 강의를 통해 가지고 자, 특고압 가공 전선로에 관련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엔 고압, 특고압 전기 설비의 특고압 가공 전선로에 관련된 자, 출제 예상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07번입니다. 자, 특고압 가공 전선로의 가공 케이블로서라는 경우 자, 잘못된 것은 했어요. 우리가 가공 케이블, 에어본드 케이블, 조가용선이 있었죠. 그래서 조가용선이라고 하는 것은 자, 행거의 간격은 50cm였고 자, 조가용선도 접지를 하죠. 조가용선은 22스퀘어짜리 아연도 강연선을 썼습니다. 그렇죠? 그다음 금속 테이프로 감을 경우에는 20cm의 간격을 두고 우리가 감은 거죠. 자, 이제 틀린 거 찾으라고 했어요. 잘못된 것은요. 조가용선의 행거의 간격은 1m입니까? 아니요, 50cm가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조가용선의 케이블의 외장에 견고하게 붙여 시설하였다. 자, 조가용선은 단면적 22스퀘어의 아연도 강연선을 썼다. 자, 조가용선에 접속시켜 테이프를 금속 테이프를 간격 20cm 이하의 간격을 유지시켜 나선형으로 감아 붙였다. 맞죠? 자, 이게 틀린 거네. 행거의 간격은 몇 cm입니까? 50cm로 시설을 했다가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제 내용을 또 보시자고요. 108번. 자, 특과 가공 전선로의 전선으로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 시설로서 틀린 것이었습니다. 자, 케이블은 조가용선에 행거를 시설한다. 맞죠? 그 다음에 케이블은 조가용선에 접촉시켜 비닐 테이프 등을 30cm 이상의 간격으로 감아 붙입니까? 아니죠. 20cm가 돼야 되겠죠. 그다음 조가용선은 단면적 22스퀘어의 아연도 강연성 이상의 자, 세기 및 굵기의 연선을 사용한다.
그다음에 조과형선 및 케이블의 피복에 사용한 금속 체인은 접지 공사를 한다. 자, 답은 몇 번이에요? 2번이 틀린 내용이다. 30cm가 아니고 20cm가 된다. 자,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9번이에요. 최대 사용 전압이 22.9kV인 가공 전선과 지지물과의 이격거리. 자, 지지물이 있고요. 지지물이 있고, 자, 여기에 왕금이 있습니다. 왕금이. 애자가 있고요. 애자가 있고. 자, 전선이 자, 이렇게 설치가 됐을 때, 자, 이 전선과 이 조형제와의 이격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2.9kV일 때에는 자, 몇 cm입니까? 20cm의 이격거리를 두고요. 이게 66kV일 때에는 우리가 40cm의 이격거리를 둘 거였죠. 다음에 154 15만 4천일 때에는 자 90cm의 이격거리를 뒀었고, 자 34만 5천 볼트일 때, 자 여기는 160cm의 이격거리를 뒀다. 자 여기서 투투나인이니까 얼마 이격거리를 둔다는 얘기예요? 20cm의 이격거리를 두더라 이거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놓으시고 거기는 표를 다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 정도만 기억을 하셔도 충분히 문제 푸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또 볼게요. 그 다음 문제를. 자, 그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112번이에요. 자, 154kV의 가공 송전선을 산중에 건설하는 경우, 자, 지표상의 높이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산중에 설치를 할 경우에는 그 기준 높이가 몇 미터예요? 5m의 높이에 설치를 한다라고 보겠죠. 그래서 답은 몇 미터가 된다? 5m가 된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이. 자, 그 다음 115번. 3, 45kV 초과 가공 송전선을 평야 이설할 경우에 전선의 지표면의 높이는 몇 미터입니까? 자, 34만 5천이에요. 8.28m가 되겠죠. 왜? 자, 6m 플러스 단수 곱하기 0.12m다. 그렇죠? 그럼 여기는 34만 5천이니까 단수는 34.5 마이너스의 16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나온 수점이 발생이 되게 되면 절상을 시켜서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가 나온다? 8.28m가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가 내용 설명할 때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3, 4kV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8.28m다. 우리 울타리의 담등의 높이 수업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8.28m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해놓으시고, 만약에 이게 평야가 아니고 산지라면 기준이 몇 미터가 됩니까? 5m가 돼서 7.28m 정도가 되겠죠. 자, 이런 부분들 자 기록을 잘 해놓으셨다가 여러분들이 암기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7번입니다. 철주, 철근 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을 사용한 전선로에서 자, 지지물의 양측의 경관의 차가 큰 곳에, 자, 지지물의 양측의 경관의 차가 큰 곳에 사용하는 지지물, 이게 무슨 지지물? 내장형 철탑 또는 이형 철탑이라고 하는 거죠. 자, 내장형이라든지 또는 자, 영문 이형 철탑이 되겠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된다. 3번이. 자, 그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19번입니다. 119번. 자, 특과 가공 전선로의 비종 철조 중에 각도형은 전선로 중에 몇 도를 넘는 수평 각도를 이루는 곳에 사용됩니까? 야, 각도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수평 각도 몇 도? 3도가 되겠죠. 3도. 자, 3도를 넘는 수평 각도를 이루는 곳에 사용된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22번. 특과 가공 전선로 중에 지지물로서 직선형 철탑을 연속하여 10기 이상 사용하는 부분에서 자, 내장해자 장치를 가는 철탑은 몇 기 이하마다 설해야 됩니까? 몇 기요? 10기 이하마다 자, 한 기의 내장해 철탑을 설치를 하더라.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내용 숙지가 안 된 상태에서는 여러분들 문제만 본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정리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내용 숙지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숙지를 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은 자, 설비 기준이 좀 정리가 돼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주변에서 이제 자격증을 공부하거나 어떤 공채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을 보니까 내용보다는 문제 위주로서 공부를 많이 하더라고. 그건 잘못된 습관이에요. 그래서 내용을 좀 봐야 됩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문제를 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기본적으로 다 알아버리니까. 자, 다음 문제를 볼게요. 내용 위주 공부를 꼭 하셔야 된다는 거. 자, 124번이에요. 자, 사용 전압이 66,000V인 특과 가공 전선로에 자, 고압 가공 전선을 병가하는 경우 특과 가공 전선로는 어느 종류의 보강공사에 해야 됩니까? 자, 우리가
35,000V 이하가 됐습니다. 35,000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 우리가 이중 특과 보강공사를 하겠죠. 그래서 이중 특과 보강공사를 한다. 자 35,000V를 초과하고 또 어떤 경우에요? 제2차 접근 상태일 경우에는 이중 특과 보강공사를 하죠. 그래서 이중 특과 보강공사로 한다. 답은 자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25번 66kV 가공전선과 6kV 가공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병행 설치하는 경우에 특과 가공전선의 굵기는 몇 스퀘어 이상의 경동연선을 사용해야 됩니까? 라고 했어요. 자, 몇 스퀘어짜리를 쓸까요? 그렇죠? 50 스퀘어 이상의 경동연선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나와 있어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병행 설치한다. 과거 규정에서는 우리가 병가라고 했는데, 자, 이 병가에서는 제2종 특과 보강공사에서 준하이스를 하고 그 단면적은 전선의 단면적은 50 스퀘어. 자, 50 스퀘어 이상의 경동 연선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꼭 정리를 잘 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다음 문제 볼게요. 자, 가공 약전류 전선. 자, 전력 보안 통신선 및 전기철도의 전용 부지 안에 설하는 전기철도용 통신선을 제외한 사용 전압이 22,900인 가공 전선과 동일 지지물에 공용 설치하고자 할 때 가공 전선으로 경동 연선을 사용한다면 자, 전선의 규격 중 사용할 수 있는 경동 연선은 어느 것입니까? 라고 했어요. 어떤 거예요? 그렇죠? 50 스퀘어의 어떤 경동 연선을 사용한다라고 지금 보겠죠. 단면적 50 스퀘어. 아까 몇 종 특과 보강공사 한다고요? 이것도요? 제2종 특과 보강공사랍니다. 우리가 이전 문제에서는 자, 어떤 거? 병행 설치할 때, 전력선과 전력선을 병행 설치할 때에 관련된 규정이었고, 이건 뭡니까? 자, 전력선과 가공 약전류 전선을 병행 설치할 때, 자, 이걸 우리 공가라고 해요. 공가라고 했는데, 자, 이 부분도 제2종 특과 보강공사에 의해 설치를 하고, 전선의 단면적은 50 스퀘어 이상의 어떤 경동 연선을 설치한다라고 하는 부분들 꼭 기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험 문제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여기 125번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124번도 그렇고 124번, 125번, 자, 그 다음에 128번 시험 문제 출제가 아주 잘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리를 잘 해놓으셨다가 자,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온다면 쉽게 또 찾을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를 볼게요. 129번 가공전선의 지지물에 약전류 전선을 공용 설치할 때 사용전압은 몇 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 됩니까? 라고 했어요. 자, 몇 볼트예요? 35,000볼트를 초과할 수가 없게 되겠죠. 자, 35,000볼트. 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31번이에요. 자, 비종철주를 사용하는 특과 가공전선의 표준경관의 최대값은 몇 미터 이하여야 됩니까? 라고 했어요. 자, 일반적으로 표준경관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자, 표준경관입니다. 최대경관이 되겠죠. 자, 이 표준경관을 우리는 최대경관이다 라고 하는데, 자, 이게 목주나, 자, A종 철주나 철근 콘크리트주, 자, B종의 철주나 철근 콘크리트주, 자, 철탑입니다. 자, 그때 경관이 얼마예요? 150m이고, 자, 여기는 B종은 250m이고, 철탑은요, 자, 600m가 되겠죠. 자, 그러면 B종을 물어봤기 때문에 B종은 얼마 된다? 250m가 된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35번이에요. 자, 지지물로서 B종 철조를 사용하는 특과 가공전선의 경관을 자, 250m보다 더 넓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경동연선의 굵기는 최소 얼마 이상의 전선이어야 됩니까? 라고 했어요. 이거 얼마예요? 보니까 얼마입니까? 50 스퀘어가 되겠죠. 22 스퀘어짜리에서 50 스퀘어짜리가 되게 되면 전선이 어떻게 됩니까? 2배로 늘어나더라 이거지. 자, 고압에서는 4mm짜리가 22 스퀘어짜리가 됐고요. 특고압에서는 22 스퀘어짜리를 썼다가 50 스퀘어가 됐어요. 50 스퀘어. 그러면 이때는 경관이 어떻게 돼요? 2배로 늘어나더라 이거야. 300, 500, 600으로.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된다. 자,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